자, 오늘은 드로잉 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펜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펜툴이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로잉 툴이고, 포토샵의 브러쉬와는 다르게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패스를 기반으로 오브젝트랑 쉐이프를 만들어냅니다. 패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반으로 한다는 이 패스는 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그리고 해제하거나 옮기거나 변형을 하거나 하실 때 사용하는 툴이 바로 요 셀렉션 툴이에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게 셀렉션 툴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같은 선택을 담당하지만 역할이 조금 다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요 까만 색깔 마우스, 이 셀렉션 툴, 일명 V툴이라고도 부르는데, 걔로 선택을 하시거나,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패스가 확인은 안 되지만 오브젝트의 그 전반적으로 큰 형태는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제 요걸 선택하면 그때 이제 패스라는 것이 표현이 되는데, 패스는 그럼 무엇이냐? 요 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과 선과 코너가 필요하고 그 세 개가 만나면 면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요 코너라는 건 사실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원 같은 경우에는 각이 없기 때문에 코너는 따로 없지만 항상 앵커 포인트인 이 점과 세그먼트인 이 선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스가 필요하고 그 패스를 만드는 건 펜툴이고 그 다음에 그 패스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앵커 포인트라고 불리는 요 점,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이 선,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면, 그리고 모여지면 오브젝트. 근데 보통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일러스트 내에서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쉐이프 툴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쉐이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모양을 만든다, 오브젝트를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오브젝트는 항상 그 면이 이렇게 존재하죠. 점과 선이 어떤 형태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펜 툴은 패스를 기반으로 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기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앵커 포인트, 요게 세그먼트인데 그냥 앵커 포인트는 점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선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그먼트라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패스는 크게 이렇게 열린 패스랑 닫힌 패스가 있는데요. 닫힌 패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과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열린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라인만 존재하고 면을 완성시키지는 못하죠. 이게 오브젝트들은 닫힌 패스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패스나 혹은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들어서 옮기려면 이 V라는 툴을 사용하셔서 옮기셔야 되고 펜 툴은 요거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라는 거, 기본적인 드로잉 툴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봤고 그리고 펜 툴도 꼭 누르면 안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들처럼 있는데 얘가 저희가 방금 쓴 기본 펜 툴이고 그 점을 추가할 수 있는 펜 툴, 그다음에 점을 뺄 수 있는 펜 툴, 그다음에 앵커 포인트 툴이라 그래서 앵커 포인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애겠죠? 그렇게 총 4개가 펜 툴의 구성원으로 합쳐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축키를 오랫동안 눌렀을 경우에 이 4가지가 같이 나와서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한 그 드롭다운 버튼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누르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보통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 누르시면 사라졌네. 누르시면 이렇게 빠져서 툴을 자주 쓰는 것들 있죠. 그거를 이렇게 바깥에 꺼내놓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붙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요건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원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툴바 어드밴스를 선택했을 때 보통 펜툴이 위에 나오는데 그 윗지점에서
이렇게 봐도 비슷해요. 윗 지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커버처 툴이라 그래서 펜 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곡선만 그릴 수 있는 툴인데 그 툴에 대한 설명은 저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펜 툴부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펜툴이랑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인 툴, 제가 아까 하얀 마우스, 까만 마우스 두 개 있고, 셀렉션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얀색 마우스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펜툴을 사용하면서 이제 같이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왜냐면 패스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펜툴은 그 친구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거,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드릴 거고요. 화면 보시면 제 커서가 잠시 X 표시로 바뀌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펜툴을 눌렀을 때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갑자기 모양이 바뀌었죠. 그 단축 키들은 모양 변경이 가능한데 두 가지로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모습과 목적을 표현해주는 저 기본 형태랑 캡라키 눌렀을 때 이렇게 X 표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포토샵도 동일한데 브러쉬 막 잘 쓰고 있다가 그 브러쉬 모양이 안 보이게 되면은 그때 캡라키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정교함이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타겟을 어디다 해야 될지 저 두 가지 선의 가운데 교차 지점으로는 알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 펜툴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작업하기가 편해서 뭔가 오류가 난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캡라키 눌러서 바꿔주시면 이렇게 다시 변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봤고요. 네, 내려가서 패스를 만들어 보는 거, 이제 직접 만들어 보고 이제 시작하고 끝내는 방법. 저희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 가지고 시작하고 쓱쓱쓱 그리고 그 종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작업이 끝나는 거죠. 펜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제가 아까 위에도 언급드렸지만 정교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펜툴은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계속 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당연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시작은 클릭을 꼭 해야 되고, 끝낼 때도 꼭 클릭을 해야 되는데, 선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줘야지 다음 패스랑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지금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핑크 색깔 인터섹트 포인트 뭐 이렇게 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일러스트에서 스냅 기능을 켜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스냅, 어,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일러스트에서는 스마트 가이드고, 포토샵에서는 스냅 기능인데, 이 뷰에 들어가면 스마트 가이드라고 기능이 있어요. 스냅이라고 부르는 것은 포토샵이지만, 일러스트 안에서 내가 스마트 가이드를 켜서 어디다가 맞출 건지를 설정할 때 또 스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스냅 투 그리드는 그리드에 맞추는 거, 스냅 투 픽셀은 픽셀에 맞추는 거, 스냅 투 포인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들의 각기 포인트에 맞추는 거. 뭐 예를 들면 꼭지점이 있는 상단, 하단, 중앙부, 좌측부, 우측부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글리프는 글리프에 맞추는 건데 이제 보통은 포인트에 맞춰서 많이 쓰거나 그리드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그리드에 맞춰 쓰는데 펜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 꼭 수직 수평에 맞춰줘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또 작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더 자유로움을 드로잉에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을 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걸려서 불편하시면 저 스마트 가이드는 끄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그냥 키고 쓸게요. 이제 점과 선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아까 언급드렸던 패스 중에 열린 패스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닫힌 패스랑 열린 패스의 차이점, 큰 차이점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를 닫을 때는요. 내가 시작한 곳이 만약에 A 포인트예요. 그러면 A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제 패스가 닫힙니다. 근데 열린 패스는 반면에 내가 시작한 구간이 A고요. 끝낼 구간은 B로 설정해도 돼요. 굳이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닫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 닫지 않겠다는 거니까 열린 패스랑 닫힌 패스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라인 만들어 보는 거, 패스를 운영해 보는 거에 중점을 둘 거기 때문에 닫힌 패스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열린 패스 먼저 해볼게요. 자, 패스는요,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여긴 제가 이미 형태를 갖추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 이게 패스구나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패스는 살을 붙여야 되는 뼈대 같은 존재예요. 그럼 살은 어디서 붙이느냐? 여기 보시면 채우기랑 선 만들기. 그래서 영어로는 fill and stroke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영문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fill이랑 stroke이라고 나올 거고 패스는 아까 점이랑 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랬고 닫고 열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덧붙여서 뼈대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뼈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옷을 입힐 살을 붙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살을 붙이기 위해서 fill이랑 stroke이라는 이 두 개의 스와치 그 자리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방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선만 만들 거니까 패스를 닫지 않을 거니까 면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채운다는 필의 뜻의 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에만 컬러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 선에 대한 해당 옵션 변경은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요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로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3포인트 정도로 맞춰서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패스를 만들려면 클릭부터 해야 되고요. 얘를 드래그 해버리면 뭔지 모르겠는 뭔가 이상한 게 생기죠?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이렇게 좀 운전대 같은 핸들. 이렇게 해도 패스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이 핸들이라는 애 자체가 내가 가려고 하는 곡에 영향을 준 것 같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하고 2번 클릭, 3번 클릭, 4번 클릭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오시고 꼭 끝나셨을 때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와 하고 아무거나 막 누르지 말고 요 해당 부분에서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키가 살짝 바뀌어요. 아무데나 빈 공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액티브, 활성화되어 있던 레이어가 불이 꺼지고 작업이 완료됐다는 표시를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왜 저는 클릭했을 때 색깔이 초록색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초록색으로 빛이 나게 저희가 인디케이터 컬러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컬러를 바꾸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실 때도 레이어는 여기 더블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이 달라요.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의 옵션 창을 띄워주시고 거기서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또 컬러를 바꿨는데 밑에 컬러랑 비슷하니까 저는 마젠타로 바꿀게요. 제가 직선을 만들어 보고 시작하고 끝내봤고요. 직선 만드는 거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한 번 더 해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써야 되는 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직선이야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만 저희가 수직 수평의 이렇게 모양을 갖춰야 되는 이런 정교하고 정확한 모양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한 키를 한번 써볼 건데 아까처럼 일단 클릭해서 시작하시고 2번, 3번까지는 아까처럼 자유롭게 클릭해 주신 다음에 3번, 4번 넘어가실 때 Shift, 4번, 5번 넘어가실 때 Shift, 5번, 6번 넘어가실 때 Shift 누르시면 요 모양이 3번부터 6번 포인트까지의 선의 모양들이 직선으로서 유지가 되되 계속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다는 건요,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을 함께 맞춰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죠. 마찬가지 마지막은 컨트롤 누르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곡선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곡선 만들기, 아까 직선이랑 시작은 똑같아요. 곡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일단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클릭할 때부터 이제 다른 행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곡선이 만들어질 텐데, 곡선은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들이 생겨야지 만들어지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번에서 그냥 클릭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마우스 쓰고 계시잖아요. 타블렛 쓰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타블렛은 아마 클릭하고 펜을 타블렛 거기 바닥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저처럼 이렇게 미시면 되고요. 타블렛을 누르고 민다는 게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분들이 마우스를 쓰실 테니까 2번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을 놓지 않고 손가락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미시면 됩니다. 이걸 왜 왼쪽으로 밀지 않나요?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 제가 뒤에 갖다 놓은 가이드대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잡고 있는 그 포인트에서 드래그를 할 때, 드래그를 해서 튀어나오는 핸들이 보통 내가 이렇게 미래로 향할 곡선의 방향이랑 일치해야지 모양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에다 앵커 포인트를 찍어서 핸들을 뽑아내는 게 이런 메커니즘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감이 없으시니까 이거를 뭐 엿다 찍으면 안 되죠? 이거를 뭐 엿다 찍으면 안 되죠? 이러실 수 있는데 그 펜툴이라는 것 자체는 숙지하고 또 연습하시고 숙련하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내가 얘를 여기다 찍었을 때 괜찮은 곡선, 뒤에 있는 가이드 곡선이랑 비슷한 곡선이 나올 것인지 혹은 이렇게 끊어갔을 때 나올 것인지, 그렇다면 앵커 포인트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은 왜 여기여야 하는지를 모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일러스트 안에서 이 일러스트가 벡터 프로그램이라서 다 이 패스로 움직이잖아요. 벡터라는 그 그래픽 처리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 점의 결론적으로 이 점과 선의 개수가 용량이랑 비례해서 똑같은 곡선이랑 똑같은 일러스트를 그려낸다고 해도 앵커 포인트가 15개인 거랑 앵커 포인트가 100개인 거랑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효율성을 조금 고려하시고 따져보신다면 당연히 앵커 포인트 개수가 적은데 더 수려한 곡선을 만드는 게 똑같은 이런 곡선을 만든다고 해도 같은 모양이라 가정했을 때 15개인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느 방향에서 봤을 때나 아마 더 좋은 방향일 거예요. 연습이 조금 필요한 툴이다. 곡선은 특히 그렇고요. 직선은 조금 단순하죠. 일단 가볼게요. 2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미시고 손을 떼세요.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다르죠? 휙휙 휘어져 있어요.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 살짝만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뽑아도 되겠죠. 좀 희한하죠. 여기서는 요만큼이나 뽑았는데, 여기서는 요만큼만 뽑아도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번에 포인트를 두고 드래그해서 핸들을 밀었죠. 그리고 그 핸들을 밀면서 누굴 고려했어요? 얘를 고려했죠. 근데 그 핸들이 어때요? 양쪽이 붙어 있었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얘를 들으면 얘가 내려가고 얘를 들면 얘가 내려갔죠. 그래서 최대한 요 선을 뒤에 있는 가이드 그레이 라인이랑 맞추기 위해서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뽑은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도 3번도 얘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선이에요. 그리고 이미 얘는 이렇게 핸들을 뽑아 놓음으로써 요 곡선의 형태를 약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번에 가서 핸들을 조금만 뽑고 많은 것들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 모양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요 2번에 저희가 이미 뽑아놓은 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1, 2, 3번 해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이 핸들이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만들 선들 혹은 방금 그리고 딱 끝낸 선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얘는 왜 따로따로 못 움직이고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이 있겠죠. 일단 5번까지 하고 뒤에 설명드릴게요. 3번에서 이제 다시 4번으로 가볼 건데 방금 저처럼
선이 끊어져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패스가 활성화만 되면은 펜2를 눌렀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때 그냥 클릭해서 이어가시면 돼요. 다시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드래그 그래서 만들어주고 바로 5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안 맞죠? 이 사이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자리를 어디쯤 하면 좋을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아주 똑같이는 안 맞추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까 제가 이 친구가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어시스트하는 툴이라 그랬죠? 저는 조금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선과 점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원하는 점을 클릭하시고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흰색이고 요거는 핑크색이죠. 이게 내가 선택을 했다는 증거예요. 참고로 이 포인트 키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안 키워놔가지고 좀 작게 보이는 거라 선택하시고 살짝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움직일 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살짝 움직이는 건 또 다르겠죠. 원하는 모양을 맞추려면 좀 정교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얘를 너무 왜곡을 주실 경우에는 곡이 좀 심해져서 결론적으로는 직선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잘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아까 저희가 곡선 만들면서 잠깐 봤던 핸들의 역할을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핸들의 역할은 이게 제가 적어드리는 것처럼 세그먼트, 곧 만들 선, 그 미래의 선의 커브가 갈 방향, 그 세그먼트 커브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세그먼트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A라는 버튼 눌러서 단축키로 이용하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저거 클릭해 주시고 2번 눌렀을 때 그 선택해서 활성화시킨 그 포인트의 핸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핸들의 이쪽 3번 쪽에 가까운 거 미래에 있는 걸 보기로 했으니까 3번 쪽에 가까운 거 그 핸들 있죠? 그거를 선택하시고 쭉 늘려보실래요? 이 2번에서 포인트가 뽑은 핸들이 움직임에 따라 뽑혀 나온 지금 패스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려졌거든요. 더 나중에 뽑혀 나온 이 선이 휘어지게 됐죠. 자, 커브의 정도 확인했어요. 이 세그먼트의 길이, 당연히 커브의 정도가 심해지면 세그먼트 길이가 훨씬 길어지겠죠. 확인했어요? 방향 아직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쪽으로 뽑았기 때문일까요? 한번 방향도 바꿔볼게요.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다음에 얘를 아래로 꺾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방향도 확인했어요. 커브가 갈 방향이 아까 어땠어요? 이쪽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핸들 틀었더니 이쪽을 보게 됐죠? 요거 휘고 돌리면서 과거에 이미 그려놨던 것도 변했죠. 그치만 이제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은 요거겠죠. 그리고 얘는 주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Alt 키를 이용해서 핸들을 한쪽만 움직이면 얘는 고정한 상태로 2번에서 뽑혀 나온 조금 더 나중에 생긴 이 선의 방향 정도 길이들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둔 상태로 얘만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lt 키가 핸들을 만들 때 아주 자주 쓰입니다. 저희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이걸 알아봤고요. 자, 3번 Alt 키를 한 번 더 써볼게요. Alt 키를 선택하신 상태로 이 활성화된 핸들의 아무 쪽이나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손을 다 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 어때요? 이미 Alt 키로 한번 싱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Alt키를 두 번째에서는 안 누르고 그냥 움직여도 뭔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안 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다시 요거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아까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아까 펜툴의 구성원들 중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앵커 포인트 툴 얘를 선택하시고 타겟 포인트에 손을 올려놓고 일단은 좌측 하단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좌측 하단으로 드래그 하는지 우측 상단으로 드래그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제 그것도 아까 제가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준비하려고 하는 순간 약간 헐렁해지고 그리고 그때 약간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들이 이렇게 꺾이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핸들이 꺾이면서 선들의 모양을 결정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좌측 하단으로 내려가야지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랑. 그러면 이렇게 좌측 하단으로 두시고 손을 떼시면 되고 다시 A,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신 다음에 핸들 움직이시면 이제 싱크가 맞춰져 있는 상태, 연결이 돼 있는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아까 끊어버렸기 때문에 같이 안 먹네요. 그러니까 Alt키를 안 먹은 상태였을 때는 이렇게 방향은 같이 돌아가요. 마치 운전대처럼, 그 자동차 운전대처럼. 근데 길이는 어때요? 한쪽밖에 컨트롤 못하죠. 얘가 줄어든다고 해서 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약간 별개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넘어가서 이제 이거 두 개 선의 형태의 변화를 확인해 보려고 4번까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4번 선택하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아까랑 다르게. 핸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포인트 이동만 시켰죠? 근데 어때요? 포인트가 이동하면서도 선의 형태, 선의 길이, 선의 방향이 변하죠? 어쨌든 핸들을 물고 있는 건 앵커 포인트죠. 얘가 어떻게 보면 집 같은 존재인 거죠. 핸들 두 개를 꽉 쥐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얘를 움직여도 이 포인트에 물려있는 두 개의 필연적인 선들에 대한 형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려고 4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치만 그 움직임은 3번과 5번에서 끝이죠. 왜냐하면 3번과 5번에는 본인들 3번과 5번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위에서 저희가 싱크가 끊어졌을 때 사용했던 앵커 포인트 툴 있죠? 걔의 사실 가장 첫 번째 목적, 태생의 이유는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앵커 포인트 툴인 이유는 뭐냐면 그 포인트가 핸들을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곡선이냐 직선이냐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의 형태의 열린 패스와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의 형태 패스가 있는데 그거를 각기 한 개씩 더 복사를 해서 이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모양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선택하시고 앵커 포인트 툴 클릭하신 다음에 이 포인트가 직선일 때 곡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방향을 가지고 어딘가로 드래그 하는 겁니다. 방향을 가지고 어딘가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근데 살짝 꼬였으니까 A 툴로 옮겨서 핸들을 줄여서 최대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곡선인 거, 이 앵커 포인트 툴 선택하고 포인트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 클릭 하시면 선의 형태가 변하는데 약간 미완인 부분들이 있죠? 어. 그 끝에 있는 시작과 끝에 있는 앵커 포인트들도 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랑 둘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 핸들이 여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이 완성이 됩니다. 얘네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직선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펜툴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는데, 아까 제가 스트로크 설명 드린다고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죠? 그 스트로크 옵션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패스 보기 모드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패스 보기 모드는 스트로크 옵션 변경하면서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 옵션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알 수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일단은 요 10각을 가지고 있는 A와 B 두 가지 확인해 보시면 뭔가 느낌이 좀 얘는 뾰족하고 얘는 되게 둥그렇죠. 보통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려내거나 어떤 작업을 그리고 일러스트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선을 쓰는 게 사실은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완성이 좀 덜 돼 보이거나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귀여운 선이 있는 일러스트 스타일을 그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깔끔한 느낌, 그 다음에 마무리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꺾임이 발생하는 선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이 구간을 컨트롤 패널 혹은 옵션 바라고 부르는데 그 컨트롤 패널에 스트로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 이름을 클릭하시면 캡, 코너, 얼라인 스트로크 나오는데 패스를 붙어 있는 스트로크 살 어디 정렬할 건지 코너가 생긴다면 제가 아까 선이랑 선이 만났을 때 각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 코너가 생긴다면 그 코너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거고 그 꺾임의 한계를 얼마나 줄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열린 패스였을 때 패스가 이렇게 하고 딱 끝나죠? 근데 그 패스가 끝나는 그 끝부분을 패스랑 딱 맞출 건지, 살짝 여유를 둘 건지, 둥글릴 건지, 뭐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점선 얘기는 나중에 제가 모양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캡을 둥그렇게, 코너를 라운드로 바꾸시면 이렇게 왼쪽에 제가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이 부드러운 선의 느낌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요 세 가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다 다르게 생긴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좀 뾰족하고 얘는 둥근 것 같은데 얘보다 더 둥근 것 같고 뭔가 둥근 느낌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죠? 사실상 컨트롤 Y 눌러보시면 다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십각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모양이 달라 보일까? 바로 이 위에 있는 스트로크 속에 있는 패스를 얼라인 어디다 정렬할 거냐 에서 옵션을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패스를 스트로크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딱 가운데 둬서 6포인트, 6포인트씩 나눠 갖기. 그러니까 딱 가운데다가 패스를 정렬하는 거고요. 요거는 안쪽에다 당연히 하는 거겠죠. 인사이드, 스트로크를 인사이드, 패스 안쪽에 밀어넣기. 얘는 당연히 바깥쪽일 것 같죠. 조금 뚱뚱했으니까. 역시나 맞겠죠. 얼라인 스트로크 투 아웃사이드. 스트로크 두께를 패스 바깥으로 밀어넣는 거. 보통은 이걸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차이 좀 알아두시고 스트로크도 이런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크기가 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펜툴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뒤에다가 연습할 만한 선들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펜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아까 배웠던 직선과 곡선, 곡선은 핸들이 필요하고 직선을 예쁘게 가려면 시프트를 눌러야 되고 그 시프트를 누르는 이유는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고 시작과 끝은 무조건 클릭인데 끝은 무조건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차분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한 개, 두 개 정도 같이 해볼게요. 컬러가 비슷하면 안 되니까 좀 튀는 거로 바꿔주고 두껍게 해볼게요. 시작! 클릭,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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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이렇게 스냅을 켜놓으면 다음에 있는 밑에 있는 선 갈 때 얘랑 얘랑도 맞출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갔던 선이랑도. 그러니까 조금 높이 달라도 괜찮아요.
컨트롤 누르시고 끝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곡선 같은 경우에도 시작, 드래그, 드래그, 이게 아닌가 봐요. 그죠? 이래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찍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했죠?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긴 것 같아요. 가볼게요. 갔다가 손을 떼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연마해야 될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Alt 키 언급드렸을 때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요, 일부러. 저희가 아까 배운 대로라면 이렇게 하고 손을 떼고 Alt 키로 움직인 다음에 손을 떼고 이렇게 넘어가서 손을 떼고 이렇게 넘어가서 손을 떼고 Alt 키로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왜냐하면 Alt 키로 정리를 안 하게 됐을 때 정교한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이렇게 길게 뽑았을 경우에도 Alt 키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매번 떼고 Alt 키, 클릭 떼고 Alt 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곡선을 만들 때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드래그해서 핸들이 나왔을 때 지금 저희가 누구를 따라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위치해 있는 핸들을 저희 마우스가 물고 있죠? 그 마우스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시면 바로 뒤이어서 핸들의 위치, 길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두면 내가 이 다음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구간을 정리하는 데에 예쁘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 손 떼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드래그해서 맞춰보고 드래그해서 맞춰보고 이제 쭉쭉 잘 나가겠네요. 그죠? 드래그해서. 근데 또 여기서도 살짝 저희가 인지해야 되는 점. 왠지 이 두 개가 대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로봇처럼 가운데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모양을 핸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저희가 직선 만들었을 때 계속 수평 수직을 유지했던 그 Shift 키가 핸들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핸들을 생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45도 각도로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뽑을 때, 각도 맞출 때, 이 핸들의 양쪽을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일단 벡터 길이는 똑같죠? 요렇게. 방향 완전 서로 반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칭이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만 잘 맞춰준다면 어렵지 않게 거의 비슷한 곡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또 뽑고 시프트 내리고 살짝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거의 대칭을 가지고 있는 선의 양쪽 모양도 함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해보시고 내려가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곡선이랑 직선 만드는 연습을 조금씩 해봤으니까 펜 툴을 이용해서 모양을 한번 따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드로잉 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부분을 연습하신 거라 원하는 모양을 이미지 베이스로 그려내는데 아마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토샵에서도 여러분들이 눕기 작업하실 때, 조금 정교한 작업하실 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연습들을 마치시면 이제 요거를 바나나는 하나, 둘, 셋 파트로 나누시고, 뭐 여력이 되신다면 안쪽 부분, 껍질이 그 안쪽 바나나랑 만나는 부분, 그다음에 아예 껍질만 드러나는 부분, 이렇게 명암처럼 나누셔도 상관없고요.
요 모가는 꼭지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조금 더 쉬우니까 요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저는 중간중간 이렇게 좀 찌글찌글한 모양들도 같이 좀 읽어내보고 싶어서 포인트를 조금 많이 만들었더니 실제 모양이랑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포인트가 살짝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패스파인더나 혹은 쉐이프 빌더 사용하시면 명암을 바로 그대로 넣으실 수 있고 조금 더 간략하게는 이건 펜툴이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나이프 툴로 명암 일러스트에서 명암 만들 때 지금 그림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제일 밝죠? 이쪽에 어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어두운 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를 조금 중간 면으로 설정을 해주셔서 아주 정교하진 않아도 돼요. 얘도 꼭지 부분, 그다음에 길쭉한 꼭지 부분 이렇게 나누셔서 만들어 봐도 좋겠죠? 지금 단계가 조금 제가 3개밖에 안 만들어서 심한데 이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명암을 줄 수 있구나. 그다음에 아이드로퍼로 컬러를 추출해서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 보셨으면 되겠고요. 패스파인더랑 쉐이프 빌더에 관한 얘기는 제가 그 파트 할 때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펜툴 연습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구성원 중에 나와 있는 애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걔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펜툴 얘기는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커버추어 펜툴 걔 선택하셔서 시작이랑 끝은 똑같이 클릭, 컨트롤 클릭이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얘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 핸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핸들을 만들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들끼리 직선으로 뼈대처럼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를 기반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서 곡선을 지정한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일반 펜툴 쓰는 것처럼 여기다 찍었더니 어때요? 제가 찍은 곳까지 곡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저는 얘를 가운데 두고 선택한 후에 내가 만들 곡선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그 이후에 클릭을 해줘야지 이렇게 곡이 만들어지고 또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 곡이 최대한 유지가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올라갈 때마다 얘가 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찍은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자유롭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찍으면 이만큼 곡이 생겨서 나는 또 내가 생각한 포인트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여기 찍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곡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총 길이, 구간의 중간 정도에다가 포인트를 찍으시고 커브를 만들고 Alt키로 끊고 커브를 만들고 Alt키로 끊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lt키로 끊는 거 반만 여러분들이 길이를 고려하고 찍은 다음에 또 찍어서 넘어가는 거, 포인트를. 근데 그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시고 작업을 하시는 건 사실상은 이 기본 펜툴이에요. 그래서 이 펜툴, 커버처 펜툴을 뭐 사용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커버처 펜트를 연습하시는 건 조금 나중에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기본 펜트를 제일 잘 쓰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미지, 그 어떤 오브젝트를 일러스트 내에서 2차적으로 이제 새로 생성해내고 창조해내시기 위해서는 이 기본 펜툴을 더 잘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많이 되니까, 그거 연습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